네, 요즘 유명 연예인, 증권회사 회장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는 사건이죠. 이른바 SG증권 폭락 사태인데 주가 조작이냐 우연한 주가 폭락이냐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등장인물도 많고 상황도 복잡합니다. 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박대기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이번 사건을 주가 조작이 아니라 SG발 주가 폭락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데 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처음에 드러난 계기가 폭락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나흘간 8개 종목이 하한가를 계속 기록하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이때 이 주식들을 판 주체가 SG증권, 즉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이라는 프랑스계 증권사였기 때문에 SG증권발 폭락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붙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종목인 대성홀딩스의 10년치 주가 차트를 보면요. 마지막 나흘간 폭락이 아니라 그에 앞서 주가가 3년 새 20배로 폭등한 것이 이번 사건 핵심입니다. 그러다가 폭락을 한 건데 결국 작전 세력이 3년간 폭등을 시킨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주가 조작이 어떻게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앞서 보도에서도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이 사건을 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이 주가를 올린 겁니까? 네, 일반적인 주식 거래에 좀 다른 CFD라는 방식을 쓴 걸로 보이는데 단순화시켜서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을 골라서 많이 매집해서 가격을 올린 걸로 추정이 됩니다. 또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작전 세력 내부에서도 서로 사고 파는 통정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집하는 행위라든지 통정 거래가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1년에서 3년가량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가 치솟았다는 점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시세 조정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사건은 SG증권이라는 이름으로만 거래가 오간 겁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이제 라더견 씨 측이 이 SG증권의 이름이 드러나는 금융상품을 썼기 때문에 명의자는 SG증권으로 나왔습니다. CFD, 즉 차액 결제 거래라는 금융상품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 상품을 쓰면 최종적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명의자가 외국계 증권사가 됩니다. 또 빌려서 가진 돈의 2.5배까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CFD 상품의 특징 중 하나가 주가가 어느 한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가 해당 종목을 파는 반대 매매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난주 초에 주가가 떨어졌고 이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네, 이름도 어려운데 CFD, 그러니까 차액 결제 거래라는 게 이용됐다는 건데 이런 걸 이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2.5배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즉 이익을 봐도 그만큼 더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식 소유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로 드러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마치 외국인이 주식을 산 걸로 오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주식은 국내에서는 좋은 주식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주식을 매입하는 주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을 통해서 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번에 주가 조작이 있었다면 그 조작을 누가 했는지 당국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박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 금융당국이 미리 사전에 통제하는 방법은 없었나 이런 아쉬움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아쉬운 점인데요. 금융당국은 정반대로 CFD를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전에는 5억 원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했었는데요. 2019년부터 특정 금융상품 5천만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를 해줬습니다. 전문 투자자 자격을 그렇게 완화한 것인데 그러면 벤처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완화를 했었습니다. 이 조치 때문에 CFD 투자자가 2019년 3천여 명에서 2년 뒤에는 2만 4천여 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후에 정부가 10배까지 빌릴 수 있었던 것을 2.5배로 조정을 하긴 했지만 이번 사태를 일으킨 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이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네. 거거든요. 이번 사건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조작이 맞다면 혹시 우리 제도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사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1년 또는 3년씩 줄곧 오르기만 하는 주식이 정상은 아니다 이런 말이 파다 있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곳곳에도 이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을 안 잡고 뭐 하고 있느냐는 말이 이번 사건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가 조작이 터져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가량 걸리고요.
이번에 보셨듯 장기간 이루어지고 이 돈을 댄 사람들 명의의 스마트폰을 모아서 거래하는 식으로 이 감시를 피한다면 이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라도 감시 시스템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금융당국 측의 자료를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과징금 제도도 부족하고 이 피해 금액 산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입법이 국회에 3년가량 계류 중입니다. 신속한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주가 조작 세력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이 전체 국민이 결국 경제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 수사와는 별개로 또 제도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네요. 박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